1923년 독일에서는 빵 한 덩이를 사려면 수레에 돈을 가득 담아가야 했습니다. 아침에 100만 마르크였던 빵값이 저녁엔 200만 마르크가 되는 시대였죠. 이게 바로 초인플레이션입니다. 물론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 독일만큼 극단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아요. 매년 3%씩만 물가가 오른다고 가정해 볼까요? 10년 후엔 지금 돈의 가치가 26% 줄어듭니다. 20년 후엔 45%가 증발합니다. 1억 원이 20년 뒤엔 실질적으로 5,50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부자들은 절대 현금을 오래 들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자산으로 바꿔놓는 것, 이게 첫 번째 법칙입니다. 19세기 말 록펠러와 카네기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면서 사업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망하지 않았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빚을 내서 소비하면 노예가 되지만 빚을 내서 자산을 사면 부자가 됩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명품 가방 사는 건 전자입니다. 대출받아서 수익 나는 부동산이나 사업에 투자하는 건 후자죠. 물론 위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빚을 씁니다. 자기 자본 대비 2배, 많아야 3배 수준. 그 이상 넘어가면 한 번의 위기에 모든 걸 날릴 수 있어요. 빚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무엇에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놀라워요. 25세에 1,000만 원 투자해서 65세까지 방치하면 40년간 연 7% 복리로 1억 4,974만 원이 되고 45세에 1,000만 원 투자해서 65세까지 방치하면 40년간 연 7% 복리로 3,869만 원이 됩니다. 시작 시기가 20년 늦었을 뿐인데 수익은 4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일찍 시작하고 절대 중간에 빼지 않습니다. 시간이 돈을 만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많은 사람이 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마어마한 부자들도 탄생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런 버핏은 그때 뭘 했을까요?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 때 그는 할인 세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큰 위기는 대략 10년 주기로 찾아왔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다음 위기도 언젠가 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현금을 준비해두고 위기가 왔을 때 용기를 내는 것. 남들이 팔 때 사고 남들이 살 때 파는 역발상. 쉽지 않지만 이게 부의 재편법칙입니다. 19세기 초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에서 가장 빠른 정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남들보다 하루 먼저 알았고 그걸로 영국 국채를 사들여 엄청난 부를 쌓았죠. 지금은 어떨까요? 정보의 속도는 인터넷 덕분에 평준화됐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질은 여전히 격차가 큽니다. 유튜브 떠도는 이 종목 오른다 소문, 전문가의 산업 분석 리포트, 내부자가 아는 회사의 진짜 상황. 이 세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자들은 1차 정보, 즉 원천에 가까운 정보를 얻으려고 돈을 씁니다. 세미나에 가고 책을 사고 전문가를 만나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무료 정보, 즉 이미 모두가 아는 정보에만 의존합니다. 당연히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낸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불공평해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합법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인은 월급 5천만 원이 세금 약 1,000만 원으로 손에 쥐는 돈 4천만 원. 사업자는 매출 5천만 원이 경비 2천만 원 제외하고 과세 대상 3천만 원, 그리고 세금 약 400만 원 같은 5천만 원을 벌어도 세금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법인을 만들면 법인 세율은 개인보다 낮고 비용 처리 폭이 넓어지고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해 소득을 분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탈세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절세는 의무입니다. 세법을 공부하고 세무사와 상담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 이게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고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간다. 예를 들어볼게요. 임대 수익 나는 부동산, 배당 나오는 주식, 저작권 수익 나는 책이나 음악, 수익 나는 사업체. 부채의 예를 들어볼게요. 내는 집, 자동차, 명품, 최신 전자제품. 부자들은 자산을 사는데 돈을 쓰고 그 자산이 벌어준 돈으로 부채를 삽니다. 가난한 사람은 반대로 합니다. 먼저 부채를 사고 그걸 유지하려고 평생 일하죠. 지금 당장 질문해보세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진짜 나를 위해 일하는 자산이 몇 개나 될까? 당신의 순자산은 가장 가까운 5명의 평균이다. 이 말 들어보셨죠?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사람에 투자합니다. 골프 회원권을 끊는 이유? 거기서 만나는 사람 때문입니다. 비싼 세미나에 가는 이유? 강의 내용보다 옆자리 사람 때문입니다. 동문회, 동호회에 열심히 나가는 이유? 인맥이 기회를 만들어주니까요. 실제로 좋은 투자 기회, 사업 파트너, 중요한 정보는 검색으로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옵니다. 반대로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 도전하지 않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당신도 점점 그렇게 됩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듭니다.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세요.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만든 애플에서 쫓겨났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동시에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워런 버핏도 초반에 여러 투자 실패를 겪었죠. 하지만 그들은 재기 불능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올인하지 마라. 전 재산을 한 곳에 몰빵하면 한 번의 실패가 끝입니다. 재기할 기회 자체가 없어요. 하지만 자산의 10%, 20%만 걸었다면 실패해도 80%는 남아 있습니다. 다시 배우고 다시 도전할 수 있죠. 역사상 큰 부자 중에 한 번도 실패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차이는 실패를 학비로 여기고 다시 일어섰느냐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았느냐입니다. 레이 크록은 맥도날드를 세계 최대 프랜차이즈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든 건 햄버거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누가 튀기든 어느 나라에서 만들든 똑같은 맛이 나오는 시스템 말이죠. 부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본인이 일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동화된 사업, 배당 나오는 포트폴리오, 임대 수익 구조, 저작권, 특허 같은 지식재산권.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건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루는 24시간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스템은 24시간 내내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돌아갑니다. 지금 당장은 못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언젠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역사가 증명한 돈의 법칙 10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인플레이션, 빚의 활용, 복리, 위기 대응, 정보, 세금, 자산과 부채, 네트워크, 실패, 그리고 시스템. 이 모든 건 100년간 변하지 않은 원리입니다. 기술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이 법칙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운이 아니라 원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